사기 사건의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세상에 가해자로부터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가해자로부터 사죄 편지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편지를 받았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아주 황당한 얘기인데요. 지금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편지 내용입니다. 네.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타이틀의 내용인데요. 네.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 다시 말해서 글쓴이죠. 네. 글쓴이는 지난해 1월에 중고 카메라를 살려다가 뭐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경찰에 당연히 신고를 했을 거고요. 그러겠죠.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자그마치 이 피해자만이 아니고 26명에게 지금 사기를 쳐가지고 2,300여만 원을 이제 갈취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도 해먹었네요. 네, 상습 사기범이었죠. 어허.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그 징역형이 나왔는데요. 어허. 심지어 이 사람 전과를 보면 강도 전과도 있고요. 어머머. 더군다나 지금 전과 5범이었고 어머머. 그리고는 이제 이 사건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이 사기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어머. 받게 된 그런 경우였다고 합니다. 죄질이 안 좋네요, 네, 진짜. 죄질이 안 좋다 보니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니까 지금은 교도소에 있겠죠. 그런데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요, 이 피해자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어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을 하고 약간 기분이 좀 싸해서 한 1시간 있다가 계좌를 조회했더니 사기 접수가 돼 있던 계좌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매자한테 당신 계좌가 지금 사기 계좌에 물려 있으니까 송금한 돈을 다시 환불을 해다오 했더니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45원을 다시 입금시켰다가요. 그러더니 소박으로 벌써 돈을 다 쓰고 없다. 그래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다음날 경찰서에 그 중고사기로 접수를 했던 거예요. 세상에 돈 도로 돌려달라니까 45원을 송금해요? 이거 지금 장난하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남성 굉장히 화가 났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이 피해자 재판 판결 뒤에는요, 배상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해자의 영치금 및 근로장학금을 압류했고요. 네. 지난 10일 교도소로부터 압류 금액을 송금받아서 압류 해제까지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합의나 어떤 선처 요구도 없었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약 일주일이 지난 후에 네. 이 남성 가해자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하. 그 내용이 굉장히 황당한데요. 네. 저 기억하시죠? 라고 인사를 시작을 했고, 근데 배상명령까지는 좋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 네. 이 결과적으로 볼 때 압류가 결국 영치금이잖아요. 그 네. 돈 등이 몸이 안 좋아서 자신이 병원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라는 주장이었고 지금 내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시라 하면서 협박성 문장으로 편지를 마쳤습니다. 어머. 이를 본 피해자 당연히 아니 제가 가해자인 거냐라고서는 오히려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다 해도 여기서가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어떻게 우리 집으로 편지를 쓰냐, 이렇게 가해자가 어떻게 편지를 쓰냐, 네.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누가 봐도 이 문장은 여러분도 느끼셨잖아요. 딱 봐도 협박이잖아요. 그래 나한테 그렇게 했지. 2년만 기다려. 내 나가면 찾아갈게.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 당연히 협박이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관련해서 피해자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죠,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와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공론을 시킨 건 아니고요. 피해자들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게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 글을 올리고 방송국에서 제보를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저희 제작진과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도 파르르 목소리 그 떨림이 느껴지셨죠? 지금도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런데 지금 저희가 너무 황당한 게 주희향 변호사님,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이 가해자, 사기 사건의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어떻게 알고 이런 협박성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우선 제가 피해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 피해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신의 신상이 범죄자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의 신상이 전개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배상 신청에 관한 예규에 이 배상 신청인의 신상 정보를 판결문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판결문 정보 내 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머. 이 피해자도 이 부분을 좀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피해자는 판결문에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가 전부 나오는 걸 판결문 정보를 보고서야 알았다라고 하면서 보복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지 고쳐질 거냐 이렇게 좀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네. 범죄자가 출소하고 보복하러 오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있는 걸 아예 모르는 건지 이렇게 좀 걱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발송한 협박 편지에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해요. 이렇게 주소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청구한 것 같고요. 경찰에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당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자신이 노출되지 않을 만한 이름과 주소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어이가 없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버젓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 특히 주소 같은 거 민감한 걸 알 수 있다는 거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것들로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배상 명령이라든가 나아가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때도 이 정보가 노출이 되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위축되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사배상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서를 내게 되면 상대방한테 그 신청서 부본을 보내주거든요. 아. 그때는 재판부에서 가리고 보내줘요. 아하. 그런데 판결문 정보내는 이게 기재가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럼 사실 가리는 의미가 없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왜 기재가 되냐면요. 이게 민사적인 영역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게 되면 나중에 안 주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아하. 그때 이 청구한 사람의 정보가 특정이 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부작용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같은 분들은요. 나중에 이렇게 민사소송하고 나서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바꾸거나 이사 가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지금 3건 정도 발의돼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네. 하는데 프랑스에서는요. 이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호주에서는 아예 그 개인정보에 관한 그 서류를 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 피해자를 그래요. 좀 보호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보복 협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특가법상 보복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형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반성하라고 교도소 들어가게 했더니 지금 교도소에서 복수를 꿈꾼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반성하게 바로 지금 그 마음 당장 집어넣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